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의하기 전에요. 원래 이 OBS가 이게 텍스트,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저장된 PPT라든지 PDF라든지 HWP 한글, 그 다음에 엑셀, 그 다음에 워드, 이런 거를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주로 강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유튜브를 올리는 거는 이제 전형적인 거는 이제 화면이죠, 화면. 휴대폰이나 아니면 카메라로 찍어서 장면을 그대로 올리고, 자막이 있을 때는 이제 말이 있을 땐 그걸 자막화하는 게 가장 보기도 좋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한번 찍어도 보고 자막도 넣어보고, 근데 이제 좀 전문적이거나 아니면 좀 더 도움되는 그걸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이 OBS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기다가 제가 사진을 박아놨는데, 이제 제 얼굴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굴은 이제 지금부터 빼고 비디오 캡처 장치는 이제 죽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텍스트 위주로, 텍스트와 이제 음성이죠,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관제인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찍은 거 있죠, 상속 포기와 상속 협의 분할 그 차이점, 그거를 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일부러 그런 거 같지는 않고 깜짝 놀랐는데, 그 상속 포기가 이제 불허가 결정, 불허가 사유도 아니고, 그다음에 부인 사유도 아니고, 채권자 취소 대상도 아니다 라는 게 이제 확립된 대법원의 도구마 아닙니까, 도구마. 그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일부러 그러는지 아니면 안 해보면 잘 모르죠. 안 해보면 또 잊어버리고 익숙치 않으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변호사들도 이거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리도 해보고 배우기도 하고,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적인 그런 측면을 좀 노력도 해야 되겠죠. 네, 오늘은 개인 파산 항고심 결정 내 1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요 세 분 변호사님은 이제 서울 변호사님인데, 이제 수원권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원에다가 아마 신청을 했는데 1심에서 불허가를 받았나봐요. 그래서 이제 항고를 해서 이제 면책을 받은 겁니다. 한번 요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원심법원은 채무자가 진술한 것보다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고, 자신 명의 승용차 이외에 주식회사, 동관건설 명의의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는 등 자신이 직업 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한 면책을 불허가하는 원심 결정을 하였다. 딱 보니까 뭔가 채무자가 소득을 좀 속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명의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 그게 개인 파산은 비록 개인에 관한 거지만 법인에다가 옮겨놓고 명의신탁하는 거죠. 개인처럼 개인 차량으로 사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수입을 얼마나 축소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이제 꼬투리 잡혀서 원심에서 아웃됐습니다. 불허가 당한 거예요. 이제 당연히 항고를 했겠죠. 항고심은 어떻습니까? 항고심에서는 뭔가 채무자를 구제해줘야 되는 어떤 절박한 사정을 잘 판단하는 거죠. 모든 재판이 그래요. 음주운전, 죽을 죄지만 참 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운전 없이는 또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운전을 해야 될 만한 어떤 필요성, 이런 거 해서 음주운전 면허처분 취소라든가 정지에 대해서 다투죠. 마찬가지죠. 불허가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항고심에서 뭔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이 사람이 어떤 행위가 불허가에 해당되더라도 일단 재량면책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점을 이제 일단 예비적으로 하고, 주의적으로는 1심에서 판단한 게 뭔가 좀 잘못됐다, 이런 거는 이제 좀, 그래서 이 판례도 읽어보면 채무자 해상법, 채무자 해상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4조 제1항 3호가 많이 나오죠. 이게 뭔가 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거나 진술을 잘못해버리면, 말은 이게 한번, 말이나 서류는 어떻습니까? 한번 뱉어내면 수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흔적이 남습니다. 신청서에 똑바로 안 쓰고 그냥 뭐 대충 100만원. 근데 나중에 관제인이 통장을 까보니까 1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소득이 있어. 아니 170이 있어요. 꾸준하게. 그럼 이제 거기서 뭐 변명을 하죠. 170은 실제 나오는 거고 내가 거기서 이거 띄고 저거 띄면 100배는 안 된다. 근데 너무 갭이 크죠. 사실 뭐 그렇게 70이나 뛰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게 뭐 위조되거나 아니면 허위로 작성된 거, 사문서의 허위 작성은 처벌을 안 하죠. 그건 문서 위조는 아니죠. 그냥 자기 명의의 어떤 허위 작성은 문서 위조는 아니죠. 그렇다 그래도 허위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법원에서는 꼬투리 잡을 허위라고 단정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허위로 아마 이 허위에 관한 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가장 많죠. 지금까지 읽어보시면 3호는 채무자가 허위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한 때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과실로 허위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이 사건 파산 선고 및 면책 신청 당시 직업은 일용직, 월수득은 50만원, 소유 차량은 EF 소나타, 서울 54너의 5216 한 대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에 대하여 파산관제인은 채무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등에 비춰 진술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EF 소나타 이외에 뉴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면책 불허가 사유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월 50만 원을 벌어서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한 57만 원 들어간다, 아니면 37만 원 들어간다, 서너 건. 뭔가 좀 말이 안 맞죠, 사실은. 그 점을 관제인이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이제 법원에서는 그런데 1. 채무자의 처, 이소연의 수입 등을 고려해보면, 그쵸, 배우자도 수입이 있다. 배우자도 수입이 있으니까 납입보험료가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아마 이거 보험 월수도 50만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한 50에서 100 정도 들어갔다면, 납입보험료가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수입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채무자가 일용직으로 얻고 있는 수입을 일부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을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요. 저희들도. 관제인들도 그렇고 판사님도 그렇죠. 일용직이라는 게 딱 50만원, 50만원, 100만원. 그 사람이 실제 100을 벌더라도 체감하기에는 50 정도 빼니 못 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150을 벌어도 100만원 정도 빼니 못 벌었다고 체감. 왜냐면은 150을 벌어도 고정적으로 회사의 어떤 월급이 딱딱 찍혀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15탕을 해요. 만약에 10만원이라고 150만원을 봐요. 근데 어느 때는 좀 일을 제대로 못하면 11배니 못해요. 그때 100만원 빼니 안 되고, 그 다음에 한겨울에는 막 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버는 게 딱히 어떤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만원이면 100만원, 120이면 120, 150 이렇게 정액으로 써야 되는데, 일용직 있는 분들은
약간 좀 착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점을 얘기한 거예요.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예를 들어서 정액 급여를 받는 사람이 200만 원을 받는데 이거를 뭐 120으로 확 축소를 했다. 그거는 아주 고의성이 인정되죠. 이 뉴 에쿠스 승용차는 원래 EF 소나타 하나 있는데 뉴 에쿠스 승용차는 채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동광건설 소유로 실제 채무자의 지인인 이용호가 보험료 등을 납부하며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 친구가 그 보험료 내고 운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뉴 에크스. 건설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좀 폼나게 해야 되죠. 에쿠스 같은 거 타고 다녀야지 좀 본때가 나죠. 3. 파산관제인은 원심 결정 이후인 2011년 12월 12일경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참고 서면과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원심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 점. 4. 또한 채무자는 당심의 보정명령에 따라 수입 및 승용차의 사용관계 등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이에 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가 당초에 재산 상태에 관하여 법원을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죠. 그 3호에 564조 제1항 제3호 허위에 관한 진술이라든지 허위 서류 작성에서는 이처럼 일단 고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법원을 속이려는 심리를 그르치려는 끝까지 요구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법원을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설사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에 비춰보면 재량면책을 허가함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제 막연한 의심만으로 뭔가 좀 확실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채무자의 이익으로를 원용을 해서 좀 채무자를 구제해주는 쪽으로 그 지연 말단적인 게 과연 채무자가 비록 잘못을 한 건 맞죠. 그렇죠? 뭐 여기서도 보면 EF 소나타 승용차가 있는데 법인을 운영하면서 차량이 하나 더 있어요. 채무자가 대표니까 당연히 대표 차량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지인인 이용호 씨가 자기 친구가 영업을 위해서 아니면 뭐 회사 명의지만 그냥 그 사람이 보험료 내기로 하고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마치 이제 과소비를 하는 듯한 행태를 지적을 하는 거죠. 차 2대 굴린다. 그 다음에 월소득이 50만 원이다. 이 건설사 사장이라는 직업이라는 게 대부분 또 속된 말로 거지가 많죠. 밥 먹을 돈도 없습니다. 뭐 말은 뭐 시행을 하고 어디서 시공하면 입에서는 매덕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당장 밥 먹을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일용 노가다 잡부 월 한 달에 10만 원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그냥 죽으면 죽었지. 아니면 노숙자 생활을 하는 한이 있어도 건설회사 그런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 절대로 계잡부 같은 거 못하죠. 건설 노임. 그죠? 한 방이 있는데 그냥 안 먹고 안 살지 그런 정신입니다.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월 50만 원은 사실 이게 뭐 소득이겠습니까? 그냥 월 소득이 없대 보면 마치 안 좋은 인상을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쓰면 되는데 그냥 50만 원이라고 딱 써버리니까 관제인 입장에서는 뭔가 안 맞죠, 이게. 근데 결국 이제 여기서는 또 배우자도 있지 않냐? 배우자도 일하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은. 법원 앞까지는 딱 승용차 기사 몰고 왔다가 딱 내리고 나서 이제 별거 아닌 행세를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게 뭐 꼭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살아온 거를 쉽게 못 바꾸죠, 사실. 그런 분들이 건설회사 뭐 진짜
수십억, 수백억 왔다 갔다 하고 분양 잘 되면 막 돈이 그냥. 근데 이제 뭐 이게 IMF라든가 경제 위기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시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한 방에 그냥 무너지면 뭐 그냥 한 방이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이 파산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채무자를 한번 구제해 주다 하면은 고의가 과실로 보이죠 판사들도. 에이 그 이제 과실로 볼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을 또 이제 이렇게 모아다가 그렇게 봐버리면 또 그렇게 보여요. 이놈이 진짜 미운 놈이면은 아주 고의적으로 재산 빼돌려 놓고 이중생활 하는 것 같고, 그럼 결국 이제 거기에 관한 근거를 채권자가 잘 내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이제 사장 행세하면서 뭐 술집 같은 데 다니고 몇백만 원 썼다,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자기가 뭐 분양할 거 있으면 한 방이다라고 이제 뭐 그런 발언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녹취가 돼 있거나 뭐 증언이 있으면은 봐주고 싶지 않으면 다 예전에 뭐 이 지금 50만 원 쓰고 뭐 승용차 2대 몰고 이런 부분이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관제인이 이제 안 좋게 1심 아웃 시켰는데 항소심에서 볼 때 이 사람을 진짜 구제해주고 싶으면 이런 논리로, 그쵸? 채무자가 일용직을 얻고 있는 수입 일부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을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점에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거는 사실 주관적 판단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뭐 월 진짜 50이 제대로 된 소득인지 아닌지 심리를 했어야죠. 50만 원은 어떻게 버는지, 일용직으로 노가다를 하는지, 그냥 뭐 어떤 소득인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지인인 이용우가 보험 유동을 납부하여 이제 이런 걸 아마 자료를 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를 구제해 주겠다고 하면 어떤 식이든 재판이라는 게 다 그렇죠. 형사사건도 그렇죠. 정상 참작 사유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채무자한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내는 거죠, 변호사는.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결국은 구제를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1심에서는 파산관제인한테 밉보였는지 모르지만 밉보여서 이제 면책 불허가를 받았고,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이유를 댔죠. 배우자의 수입이 있어서 보험료를 배우자가 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에쿠스 승용차는 지인이 보험료를 내면서 운행하고 채무자가 운행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또 이제 참고 서면 내고 증거 확인서 내고, 그렇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과실이다,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끝나는 거죠, 그냥. 그리고 설사 허위라 그래도 재량면책이 있잖아요. 또 재량면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제 구제해 줬습니다. 이재건 판사님이 서울중앙법원에서도 이때 이제 여기 계시다가 아마 중앙으로 오셨죠. 부장, 그렇죠. 지금 고등법원 부장으로 또 승진하셨고 나중에 또 오시겠지 뭐. 중앙 서울해생법원에. 이건 수원, 계속 이제 수원만 나오는데 계속 수원만 나오나요? 옛날에 이게 왜 관부에 공고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참 모르겠어요. 한부의 신용협동조합 파산 종결 공고. 파산 종결이라는 거는 배당이 됐다는 얘기죠. 2004 하합. 이건 2004는 옛날 파산법 얘기입니다. 그렇죠? 파산관제인 뭐 변호사님 부산 쪽이겠죠. 채무 배당이 종료되었고
이렇게 승인되었다. 2012년 7월 25일이죠. 이거는 몇 년? 8년 걸렸죠. 8년. 2004년도에 합의, 이때 법인 파산에 대한 1번 사건이 이랬던 뜻이죠. 부산지방법원. 이런 것도 공고가 나고, 여기 서한샘이라는 분도 그 파산했던 게 드러나죠. 여기. 왜 공고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실종 선고 이건 당연히 공고를 하는데, 서한샘 저기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나?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이분도 원래 인천 분인데 여기 그 서울에서 한 것 같아. 2004년도. 이 당시 이제 구파산법에서 2004 하단 2595죠. 먼저 선고를 받고 나중에 일정한 기간 후에 면책을 하죠. 그죠? 2005 하면 12696. 통합도산법 전이니까 이때는 아마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이분이 이것도 이제 공고가 됐죠. 판사님, 서정원 판사님은 서울중앙지방은 파산부에 계시는 건 계셨었죠. 하여튼 여기 뭐 같은 이런 게 공고가 돼, 관보에 공고를 하게 돼 있었나 봅니다. 오늘은 요 17번째 계속 고의가 나오죠. 고의 17번째 사건까지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한번 또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